이번 증례는 사악 우측 구치부, 송곳니부터 제2대구치까지 모든 부위를 다 발치하고 거기에 발생한 아주 복잡한 컴플리케이트한 본 디펙트를 해결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57세 여자 환자로 특별한 기왕력은 없었습니다. 사용한 골 이식제는 바이오스 그리고 에오스 콜라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멤브레인은 오스빌더, 바이오가이드, 오스가이드. 임플란트로는 TS3SA 4.5에 11.5를 송곳니 부인 13번 부위에, 그리고 TS3SA 4.5에 10mm를 14, 15, 17번 자리에 식립하였습니다. 치료 기간은 약 4개월 만에 증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후로 7개월간 팔로우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초진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3, 15, 17번이 연결되어 있는 긴 보철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었는데요. 사실 환자분이 러시아 분이셔서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러시아 출신이셔서 러시아에서 치료한 그런 브릿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3번, 15번 부위에 루트 캐리어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발생을 했고 통증이 심해서 이것들을 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원하셔서 그 부위를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6, 17, 15 이 부위에서는 버티컬하게 높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악동 거상술도 동시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하방에 존재했던 부위는 리치 컨투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골 이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발치한 후에 플랩을 거상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3번, 15번 부위에는 비교적 골폭이 괜찮지만 14번 부위는 아주 좁아진 골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해서 상악동의 골 이식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13번 부위에는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상악동 수술을 마무리해서 골 이식을 마무리하고 윈도우 리포지션 시킨 후에 임플란트를 모두 식립을 했습니다. 13번 송곳니 부위 그리고 14번 부위에 식립을 했고 15번, 17번 부위에 식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3번 부위에는 안쪽에 인트라 소켓 디펙트가 존재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칼 쪽에 그라프트가 필요했고, 15번 부위에는 디에센트 디펙트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4번 부위에는 호라이존털하게 거의 스레드의 임플란트의 거의 길이의 절반 이상이 밖으로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17번 부위에도 전형적인 발치와의 골 이식이 필요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보바인 본을 사용해서 버칼 쪽에 충분한 골 이식을 시행을 했고, 해당 부위에는 13번과 15번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본텍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만 고정을 해줬고, 14번 부위는 워낙 골폭이 좁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상악 소구추 부위는 아주 많은 근육 등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 부위여서 콜라겐 멤브레인만 사용한 골 이식을 했을 경우에 볼륨이 확 감소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는 오스빌더를 사용해서 외형을 충분히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오가이드 멤브레인이 잘 늘어나서 본텍을 잘 고정했고, 역시 소세지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처럼 골 이식제를 추가로 넣어서 외형이 빵빵하게 유지되도록 골 이식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17번 부위인데요. 17번 부위에도 굉장히 큰 디펙트가 존재했는데 저기에 또 파티클레이트 본을 넣고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준다면 그런 경우에 이식제가 또 유출되거나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에오스 콜라겐 파티클레이트 본이 아닌 콜라겐 타입 본을 잘 채워 넣어서 이럴 경우에 이식제가 잘 흔들리지 않고 이모빌라이제이션이 충분히 이식제 자체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식을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와 오스가이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커버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치아가 존재했던 부위에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아서 소프티슈 디펙트를 최소한 줄이는 방식을 택해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상악동 안쪽에 골 이식이 잘 시행됐고 여러 부위에 본텍으로 고정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수후 2주, 3주, 3개월 동안 운드 디센스가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잘 힐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수술할 당시에 플랩을 14번 자리에만 오스빌더를 사용했고 다른 부위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열 필요가 없어서 14번 부위만 조그맣게 플랩을 열어서 멤브레인을 오스빌더를 제거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칼 쪽에 아주 심한 호라이존탈 디펙트가 존재했던 케이스였는데 충분한 양의 골 재생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처음 수술한 지 4개월 차에 보철물 다 장착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 덩이 연결하진 않았고 13, 14번은 두 개는 브릿지로, 그 다음에 5, 7번을 연결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철물 제작을 했습니다. 보철물 장착 이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CT 사진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13번 부위에 버칼 쪽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인트라 소켓에만 그라프트를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후에 흡수가 일어나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뼈 폭이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례에서는 제가 익사 소켓 그라프팅도 충분히 시행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그 다음에 힐링 과정 중에도 이식제 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외형이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제일 뼈가 너무너무 좁아서 임플란트 심기조차 어려웠던 14번 부위에서는 아주 좋은 골 재생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오스빌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15번, 17번 부위에는 상악동 거상한 부위, 그리고 버칼 쪽에 그라프트 했던 부위에서 아주 좋은 골 재생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7번 부위는 치아 자체가 컸고 임플란트는 훨씬 직경이 작아서 디펙트가 굉장히 컸는데, 그 부위를 복잡한 수식 없이 에이오스 콜라겐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증례 요약입니다. 13, 14, 15번 부위에 존재하는 버칼 DSM 디펙트와 17번 또 발치와를 처치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GBI가 식당 적극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임플란트도 한꺼번에 식립하였습니다. 가장 뼈가 부족했던 14번 부위에 오스빌더를 사용했고, 13번과 15번 부위에는 소세지 테크닉, 그리고 17번 부위에는 L-쉐입 테크닉을 이용하여 증례를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골 이식제는 바이오스 파티큘레이트 폼과 에이오스 콜라겐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멤브레인으로는 오스빌더를 사용해서 14번 부위에 적용했고, 오스가이드와 바이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도 역시 사용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증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